내신에 출제를 한 거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이 0, F2도 0, F' I에 대해서 요게 두 가지가 성립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I에다가 1과 이제 2를 한번 넣어줍시다. F'. 그냥 I로 일단 쓸까? 너는 리미트 x를 0으로 fi x 더하기 2kx 분자는 똑같은데 3kx 우변에 있는 극한식을 미분계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줍시다. 우리가 i가 1일 때 2일 때 fi 0의 값이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i에서의 미분계수의 형태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값이 편의상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F'I 제로로 간다. 그럼 이제 요거를 그냥 미지수로 좀 놓을까? T라고 놓을까요? T로 놓으면 우변의 식을 정리를 한 게 T 더하기 2K 분의 T 더하기 3K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될 텐데 마지막에 상수 K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요 상황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T가 만약에 0이면 어떨까? 요거 약분되면서 뭐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K가 0이면 너가 없어지고 T가 약분되면서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T가 만약에 1이 되면 Fi 제로가 둘 다 1이라는 소리인데 즉 F'I 제로가 F'I1도 그러니까 요거 F'I1 제로도 1이 돼야 되고 F'I2 제로도 1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K가 0일 때의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고 했다는 거는 둘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그냥 이대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넘겨서 t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하자. 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k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k는 0. 자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만족하는 두 실근을 t1, t2라고 부른다면 그 t1, t2가 바로 f'1 제로와 f'2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두 실근을 갖게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상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k 값은 3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다음에 38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함수 위의 점 n, fn을 지나가면서 너의 수직인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하겠대. 그럼 그림 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차 함수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얼마에 있냐면 2분의 3에 있죠.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다는 거는 요런 데가 n이 된다고 치면 너가 n, fn 너랑 수직이면서 여기랑 만나는 요 점이 있는 거죠. 여기가 qn an, bn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n의 극한을 구하고 싶다. 이것의 관계를 찾고 싶은데 일단은 요 n이라는 점을 아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너를 토대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차 함수에서 너를 뺐을 때 두 교점의 값이 an과 n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an과 n의
합을 바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n 값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미분하면 4n-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네.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고 내가 이걸 왜 구했다? 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너는 마이너스에 4n 빼기 6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 바깥에 있는 이차 함수는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n 빼기 6분의 1x 더하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굳이 불필요해요. 왜 불필요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뭐 할 거야? 너를 넘겨서 너와 너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토대로 둘의 합이 an 더하기 n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예정이거든. 그래서 an 더하기 n은 뭐가 되냐면 너가 넘어가면 요 플러스 4n 마이너스 6으로 바뀌죠. 그러면 2분의 6 그리고 너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오히려 마이너스 6분의 1.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n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가 무한대로 갑니다. 맞아요? 그럼 너랑 수직인 기울기는 0으로 다가가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극한의 상황에서는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너와 너의 합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정확히 대칭축의 2배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44번 44번은 왜 질문이죠? 어떤 게 질문이죠? 자, 그래도 해줄게. 몇 개 안 되니까. 3차 함수이고요. 기울기 m자리를 2개를 그었을 때 접점. 근데 AB를 지난 직선과 A사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m값의 합. 자, AB를 지나는 직선 몇 줄? AB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을 구하셔야 되고 다항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좌표 2개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대입을 했을 때 알파, 베타의 합과 곱으로 다 표현이 되게끔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함수인 3x 제곱 더하기 6x가 기울기 m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 m이 이렇게 지나가고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그럼 일단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둘의 합과 둘의 곱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은 마이너스 3분의 m이 나오죠. 이렇게. 자, 요걸 토대로 평균 변화율식 좀 씁시다. 평균 변화율은 알파, f, 요걸 fx라고 부른다면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를 이용해서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각각의 함수값을 서로 뺀 거. 근데 같은 차수끼리 빼주세요. 베타 3승에서 알파 3승을 빼주고 3으로 묶어서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빼주시고 그럼 보시다시피 약분이 되죠. 이런 것들이 약분이 되면서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베타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요게 이제 현재 평균 변화율인데 이 평균 변화율과 M에서의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 즉 M이라는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근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저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뺀 거죠. 즉 4 더하기 3분의 m이 나오고 더하기 3 곱하기 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나요? 네.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자, 요거랑 기울기 m이랑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지막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한다고 했죠. 다음에 51번이 저번에 연산하다가 약간 좀 이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연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냥 연산하는 문제이고
이게 도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형적인 성질이 해석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51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기하를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초점, 준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이차함수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곡선 밖의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인 걸 긋고 접선을 긋고 너랑 수직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서로 수직인 이런 점들을 쭉 모아놓으면 얘가 어떤 이렇게 생긴 x축의 평행한 어떤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린 준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준선이 정확히 y는 0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직일 때 이게 그냥 원점일 텐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런 성질들을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연산으로 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보자. 뭐 하는 거냐면 각각 요 두 접점의 x좌표가 a와 b죠. 그럼 a에서의 접하는 접선을 구해 볼게요. 먼저 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a가 나오나? 그지? y는 a에 x 빼기 a에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 요게 일단 첫 번째 접선입니다. 너랑 수직하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너의 역수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요. 요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원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둘의 교점을 연산을 하면 구할 수 있겠죠. x좌표를. 그리고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y좌표도 이제 구하시면 b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너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 봅시다. 너랑 갖다 넘기시면 a에 더하기 a분의 1 x는 너가 넘어가 보시면 a제곱 2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뭐 한 거냐면 너랑 곱해서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이항시키면 플러스 2분의 1 a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었어요. 자, 요거 a로 묶어주시면 a분의 a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넘깁시다. x는 a분의 1 a분의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1 분의 a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방식을 b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두 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너랑 이제 b를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같은 건 약분을 해주시고 b에 b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b제곱 플러스 1과 a에 a제곱 빼기 1 나누기 a제곱 플러스 1 이런 요소들이 일단 서로 같아야 되고 그때의 그 함수값도 같아야 되죠.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건데 너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a가 날라가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긴 하지만 어차피 양변은 똑같이 있으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제외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랑 이게 서로 같게 나옵니다. 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위에 거는 뭐냐면 x좌표가 동일하다. 밑에 거는 요 직선에다 대입을 했을 때의 함수값이 동일하다. 얘를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면 a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너도 마이너스 2분의 1, 너도 마이너스 2분의 1 굳이 써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실수배는 약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만족하고 너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얘를 통째로 집어넣어 주세요. 통째로 집어넣어서 이항을 시켜버리면 얘로 묶이고 b가 빠지겠죠. 즉 a 빼기 b에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0인데 문제에서 a, b는
서로 다른 점이라고 했죠. A가 B보다 더 작다 그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 되고, 얘는 어차피 0이 아니고, 그럼 얘가 0인데 얘가 0이 되면 이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B도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대소관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마일과 1밖에는 없죠.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 이런 값들이 다 0이 나옵니다. x좌표도 0, 함수값도 0. 그래서 원점에서 만난다. m에는 둘 다 0이 나와요. 뭐 이런 문제였고, 다음에 59. 59번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좀 쉽지 않나? x는 k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너랑 k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로 빼서 x 빼기 k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식으로 풀어 가셔도 되는데, 보니까 요 2차항의 계수가 0이 아닌 걸로 봐서는 kk,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도입을 주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너가 그럼 2 k 3승, 너랑 3 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a, 요게 이제 같아야 되고, 미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k 값이 나와버리죠. k는 음수라고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음수면 k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시면 a 값 바로 나와요. a 값 7 나오나요? 그래서 a가 7이 나오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 다 구했죠? k 나왔고 a 나왔고, 대입하시면 b도 나오고, 얘는 간단하다. 그 다음에 69번, 70번. 아, 69번 저번에 했잖아. 씨. 마지막에 69번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식 3개 다 쓴 다음에 둘이 서로 곱한 것과 서로 나눈 거, 식 2개를 활용을 한다. 서로 빼거나 더할 것 같지만 서로 빼거나 더했을 때 유의미한 값이 안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곱하거나 나눠 썼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t, ft의 기울기가 양인 접선을 그어 x축과 만나는 점이 a, x 절편이죠. 4, 0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c, 점 C에서 x축의 수의 발을 내렸을 때가 d, a, d 대 d, b가 3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t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 자, 봐봐. 지금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3차 함수 0이랑 1과 4에서 근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 근데 첫 번째 접선은 4에서의 접선, 아니지, 요 t, ft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4에서의 접선. 근데 4는 정확히 어디인지를 아니까 4에서의 접선을 먼저 그려줍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딘가 t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제 만나야 돼요. 여기가 t입니다. 근데 수의 발을 내렸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그림이 없어서예요. 그림을 드리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가 a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a, d 대 d, b가 3대 1이래. 여기 길이 b가 3대 1이래. 얘는 왜 준 걸까? 뭘 하라는 걸까, 이거? 밑변의 길이 b는 뭐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넓이 b.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여기서 넓이를 쓰기는 조금 애매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접점 x좌표인 t를 구하고 싶거든. 어떻게 풀면 될까? 잘 보시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요. 근데 밑변의 길이 b가 달라. 높이가 같은데 밑변의 선분비를 안다는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쪽 직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에 정확히 절대값이 3배가 돼야 됩니다. 물론 부호는 반대예요. 그죠?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근데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쉽게 나오죠.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고 하면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4니까 이거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라는 거야? 4. 기울기가 4라는 소리예요. 즉 여러분한테 뭐 구하라는 소리냐면 f 프라임 t는 4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t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고 미분해서 는사 땡기시면 바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인데 원래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는 원래 여러분이 미분을 하는 게 맞는데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죠. 4에서의 도함수의 정의로 가면 이걸 x 빼기 4로 나눈다고 이렇게. 그리고 x를 4로 보내죠. 약분되죠. 여기 4 들어가면 4 빼기 1 나오고 마이너스 4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4 빼기 1이 뭘 뜻해? 4부터 1까지를 뜻해요. 앞에 있는 4는 뭘 뜻해? 4부터 0까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실근에서 나머지 교점까지의 3분의 길이를 내리 곱하시면 물론 최고차항이 있다면 곱했어야 되겠죠.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이렇게. 얘도 나름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죠? 다음에 오늘 거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거 이제 피세요. 오늘은 개념 설명 없이 문제만 호로록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오답을 좀 드릴 거니까 그거 좀 푸시고 모르는 것들 물어보고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 오답이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아, 오답을 다 주고 한 명씩 이제 불러서 해야죠. 뭐라고? 옛날처럼? 옛날에 언제 했지? 시험을 본 건 아니니까. 지금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답을 푸는 거예요. 그냥 풀 거예요. 오답 테스트는 언제부터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문제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114번. 기니디죠? 기니디인데 이제 합성함수 형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간단히 말로만 설명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고 옳은 걸 골라봐라. 기억번 둘이 더한 게 존재하면 FA의 극한도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fx, gx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니은번은 어때? 서로 더한 거랑 뺀 게 있으면 fx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둘을 서로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괜찮죠? 디귿번은 돼야 안 돼요? fx를 fx 곱하기 gx에 나눠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 서로 곱하는 거니까 괜찮죠? 미음번 a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면 f 합성 gx는 존재한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fx는 밖에 그러니까 fx 자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안 어렵죠? 115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쇽쇽쇽 빨리 풀고 응? 문제수 안 많아요. 오늘 129번까지밖에 없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등식을 준 거죠. 근데 x분의 fx의 x는 0에서의 극한을 조사해 달래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구해보자. 0으로 간다는 거는 0 플러스 0 마이너스 둘 다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 극한과 너의 관계를 보시면 이 안에는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을 가급적이면 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라고 치환을 해주시고 너가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의 우극한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보겠습니다. t라고 치환을 했더니 넌 이제 t 제곱분의 이렇게 나오죠? 너는 t분의 2가 나오죠? 양변에다가 t를 곱해줄게요. t를 곱했고 이렇게 됐고 0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바뀌겠죠. 0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겠죠. 어느 쪽이건 양쪽을 0으로 보내주시면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t분의 ft의 극한은 2가 나오겠죠. 2. 그래서 얘는 간단히 치환을 해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116번 지겹다. 그지? 한번 해볼까? 한 5번은 본 것 같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변별력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금성 교과서를 사용하는 휘문, 숙명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바뀌었나요? 띠롤이 언제 바뀌었죠? 9시대 유물이었네. 이럴 수가. 근데 문제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번에서 x를 0으로 보낸 극한을 이제 구했을 때 fx의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양변을 어떻게 변형을 하면 우리가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체를 fx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풀이는 뭐냐면 볼까요? 자, 일반적인 풀이는 뭐냐면 fx를 gx로 바꾸는 거야. fx는 gx에 대한 식 이런 식으로 너를 일단은 넘겨서 fx gx인데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fx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gx죠? 1 더하기 gx가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래서 조건에서 g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준 겁니다. 사실은 x, gx 빼기 1 아마 fx를 기준으로 쓰시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x를 무한대로 0으로 한번 보내본다고 이렇게 0으로 쓱 보내보시면 분모는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고 분자는 0으로 가기 때문에 0이 나와버리죠. 근데 0이라는 수렴값은 우리가 요 마지막 극한식을 구하기 위해서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것만 알 수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합니다. 양변을 x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너는 이제는 더 이상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x분의 fx의 극한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간다.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응? 아, 그렇구나. 얘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분자 분모에 x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끝. 그럼 분모는 3분의 1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가 되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1이 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답 1 나와요. 1. 넘어갑니다. 117번 풀어볼까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입니다. t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때 fx라는 게 x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먼저 잘 보세요. 2 빼기 t 빼기 t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 t 더하기 x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곱하기인 거죠 따로 이렇게 x 빼기 2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t에 관한 극한이니까 t에 관한 다항함수로 보는 거야. 이 부분만 보는 거야. 분자분모 t 제곱으로 나눴을 때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x만 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에 x에 x 빼기 2가 됩니다. 위로 볼록하고 1에서 최대값 뭐가 하는 거야? 최대 최소의 곱이네. 1에서 1, 3에서 마이너스 3을 갔나요? 곱하면 마삼 되겠죠? 넘어갑니다. 지금 마이너스 원대나 원대일 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저걸 연산을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분자 분모를? 마지막에 어떻게 연산해? 이거를 원래 계산을 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나눠준 이유가 뭐야? 얘네는 0이 아닌 수렴값이 그냥 나오고 이런 것들은 0으로 가니까. 근데 그게 플러스 무한대일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루트가 딱히 없어서 그래요. 사실 루트 같은 게 있었으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 저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보면 맨날 이것도 치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전혀 치환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헛짓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 절반은 그런 짓을 하겠죠. 118번은 이제 풀 수 있을까? 얘는 어렵지 않은데. G3이 0이야. 그러면 n이 1부터 1, 2, 3, 4까지인데 F1도 0이고 그럼 F2도 0이고 F3까지가 0이 돼야 되죠. fx는 뭐가 나와? 그냥 x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그냥 거기까지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야. 원래 우리는 뭐였냐면 이거 G1이 0이었거든. 그러면 1 양변에 넣으면 gx분의 fx의 극한이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f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문제인데 얘는 그걸 살짝 변형한 겁니다. 기출의 변형이에요. 어렵진 않고 자 119번 별표 치고 풀어보겠습니다. 119번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다항함수가 이걸 만족하는 게 3개가 있대요. 3개. 우리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 풀 때 한번 풀었던 적 있는데 되게 친절하죠.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3개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다음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를 가정을 하는 것부터 문제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응? 2차 하나 나온다고? 1차, 2차.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요 왼쪽 식에서 최고차만 놓고 보면 분모가 아마 이렇게 나올걸? a에 x에 n 플러스 2승 나오고 분자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a에 x에 2n승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이제 얘가 최고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가 a가 만약에 1이면부터 시작한다고. a가 1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뒤에가 뭔가가 얘가 없어지면서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지? n, 2n보다 작은 차수들이 가능해요. 그럼 그게 너랑 이렇게 같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2n-1과 n 플러스 2가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나? n은 3 나오지. 근데 꼭 이렇게 같을 필요는 없죠. 2n-2와 n 플러스 2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야? 네. 그럼 n은 4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요 이해가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너는 현재 1이고 너의 최고차항이 요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누굴 기준으로 한 거냐면 fx의 제곱을 기준. 차수가 정해졌으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x 3승 더하기 잘 모르겠지만 b x 제곱 더하기 4x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3차일 때 얘를 이용해서 해본다고. 자, 2n-1은 5죠. 5. 즉 너랑 곱해서 2배를 한 2b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돼. b는 1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요거 제곱한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자. 분모인 얘가 누구야? n이 3일 때는 x의 5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2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때? 얘까지는 똑같지. 더하기. 그 다음으로 차수가 큰 게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n-2가 되려면 2n-1까지는 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너가 4가 들어가면 넌 6이고 너가 6이잖아. 근데 제곱을 하면 8차잖아. 8차.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쓰자고 그냥. bx 3승 cx 제곱 4x 4x는 왜 자꾸 등장하는 거야? 얘 때문에. 이게 뭐를 의미한다? 최저차의 차수를 의미한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저기다 그냥 편안하게 넣어보자고. 최고차항 같은 경우에는 x의 16승이 나왔을 것이고 둘이 곱하고 2배니까 더하기 2b에 x의 7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6승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너의 제곱과 이렇게 곱해진 게 즉 b제곱과 2c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써달라 이거야. 일단은 여기서 뭘 빼셔야 되냐면 f의 x제곱을 빼셔야 돼요. 즉 x제곱이 들어가면 x의 16승이 빠져야 되고 b에 x의 6승이 빠져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다가 x제곱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만 관찰을 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없어지죠. 우리가 최고차가 6차가 됐다는 얘기는 7차는 0이 돼야 된다고. b값은 0이란 말이야. 즉 뭐만 남냐면 얘만 남다고. 이렇게 나누기 분모가 x의 6승인 거예요. 약분되면서 이 c가 2니까 너가 이렇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가 1일 때예요. 여러분이 119번의 원본 문제는 뭐였냐면 a는 1이 아니다 라는 단서를 줬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거든. a가 1이 아닐 때는 굉장히 쉽게 나오죠. 왜 굉장히 쉽게 나오냐면
이런 부분들이 약분이 돼버리면서 이제 a 빼기 1 요게 2인 거죠. 2. 그지? 그러니까 a는 3이 나와야 되고 x는 이제 요 fx는 2차 함수인 거죠. 2n과 n 플러스 2가 같은 거니까 두 번째가 a가 1이 아니면 저 논리에 따라 a는 3이 되고 fx는 3x 제곱 이 부분은 늘 똑같아요. 더하기 4x 끝.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했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0번 나머지 정리인데 한번 해볼까요? 120, 121, 한 10문제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다 하고 싶나요? 다 하고 쉬기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다 하고 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19번 같은 게 천천히 그리고 이제 풀이도 좀 길고 항등식 잘 비교하고 다항함수에서 굉장히 좀 나왔을 때 고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정리로 식을 잘 써주시고 Q 마이너스 1은 R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도 해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쓰셨겠죠? Q 마일과 R 마일이 같고 R 마일은 사실은 누구랑 같냐면 마일 넣어보시면 F 마일과 같죠. 뭐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fx 빼기 rx 같은 경우에는 쟤를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1에 3승 qx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근데 이것이 뭔가 어떤 수렴값 k를 갖는다고 하고 있죠. 즉 요것이 x 플러스 1의 3승을 인수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즉 요 함수가 x 플러스 1에 3승 qx가 있으니까 q2x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해 봅시다. q 마이너스 1분의 q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q2 마이너스 1은 뭐야? 여기다가 너를 나눠주고 응? 잠깐만 뭐 이상한데? 0인데? 요게 k네. k. 이거를 다항식으로 그냥 가야 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기고 얘 같은 경우엔 차수가 2차 이하거든?
이제 2차 이하가 나오고, 그리고 너에서 너를 뺐는데, 그러면 요 부분을 요렇게 바꾸는 건 어때? 너를 요렇게 바꾸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3승에다가 죽어? 수업 시간에 죽지 말아주세요. 자, 너가 어떻게 되지? 더하기 6x 제곱인가? 그죠? 더하기 6x 더하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확히 rx가 될 것 같은데 얘 입장에서는 너를 넘기고 묶이지 않나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돼요. fx 더하기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플러스 빼기 2x 플러스 1의 3승. 아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 이제 요 부분이 뭐가 나오면 되냐면 얘가 x 플러스 1의 3승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얘가 너를 넘긴 바로 fx 빼기 rx가 x 플러스 1의 3승 qx였잖아. 얘가 바로 요거예요. 이만큼. x 플러스 1의 3승 qx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얘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수렴값이 나와야 되고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너가 그러면 f-1이 얼마 나오니? f-1은 마이너스 2 나오나요? 근데 얘네가 이제 서로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약분이 되면서 슉슉 약분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로 가죠? 마이너스 2 있죠? 분모 약분되고 마이너스 2로 가죠? 는 2로 가겠네.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변형하는 문제인데 좀 어렵죠. 자, 121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21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좀 불편하면 fx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이걸 통으로 대입해서 x 플러스 1의 3승 qx 더하기 rx 더하기 너잖아. 그럼 rx 더하기 너가 역시 x 플러스 1의 3승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걔가 그럼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함수 0이 됩니다. rx 더하기 너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rx예요. 사실은 이만큼. 일단 첫 번째 극한식은 fx에 대해서 무엇을 제공하냐면 너의 차수를 제공하죠. 3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최저차는 8x가 돼야 되잖아. 즉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소수죠. a의 x의 3승 bx 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8x. 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뭐라고 그랬어? 근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세 정수가 되려면 이쪽이겠네. 너가 근데 소수네. 그래? 그럼 너를 이렇게 묶어볼까? x에 ax의 제곱 bx 더하기 8. 자, 그리고 음이 아니어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음이 아닌 세 정수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일단 소수이고 정수기 때문에 요 소수인 a는 뭐밖에 될 수가 없을까요? 유일하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 뭘까요? 2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a분의 8이 뭐가 돼야 되냐면 두실근의 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두실근이 둘 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그중 소수인 2밖에 없습니다. 이제 2가 됐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뭐라고 되냐면 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는 2x고 하나는 x고 빼기 4 빼기 2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요거 가능하죠? 1이랑 4 나오죠? 0, 1, 4 나오네요. fx 다 구해줬고 a 값도 구해줬다. 여기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 2, 4, 1, 8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1, 8도 되나? 의미 아닌 서로 다른 세정수. 요것도 되나요? 18이 되면 1이 되면 아, 1, 8이 되면 안 되잖아. 이거 안 맞지 않냐? 개소리 아니니? 이거 아니니? 이게 맞죠? 아니 8이니까 네. 마이너스 4, 뭐야? 아니 뭔 소리야? 아 맞잖아. 뭐야? 야 1, 8이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건 안 돼? 근데 2x 마이너스 얘도 되는 거 아니야? 너랑 그러면 여기는 4 나오고 여기는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될 이유가 있나? 최고차의 개수가 소수이고 자 120번 보시면 양수 k에 대하여 다음 두 극한이 존재합니다. 0으로 가는 극한과 1로 가는 극한. 즉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랑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써줍니다. x에 x 빼기 1. 자 뒷부분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써줍시다. 써주시고 요거 이제 둘 다 극한값이 k가 돼야 되죠. x 약분하시고 0 들어가면 마이너스 b는 k가 나오고 x-1 약분하시고 1 들어가면 a 플러스 b는 k가 나옵니다. 극한식 두 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가 마이너스 k랑 2k죠. 그래서 2k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2k가 되겠죠. 2k. 사실은 2k에 x에 x-1에 x-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번 조건 보시면 이제 1로 보낸 극한인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냥 이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x 빼기 1분의 fx랑 곱하기 fx-를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고 치면 0으로 가는 거고 t분의 ft가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바뀌겠죠. 요 값이 4가 됩니다. 근데 요게 지금 누구냐면 위에 나와 있는 k제곱이죠. k값은 2가 나온다. 양수니까. 이렇게. 요 부분 어떻게 변형한지 알겠어? x-1에 fx-1이었는데 x-1을 치환하면서 t는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넘어갑니다. 12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1, 2, 3. 혹시 본인 학교의 시험 일자와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선생님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아, 지금 말이에요. 응? 제 프린트 있는 아, 그래. 프린트, 이따 수업 끝나고 보여주세요. 선생님, 근데 응? 저희 시험 일자가 아직 그 확정이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정해졌는데 수학 시험일이 안 정해진 건가? 기간도 안 정해졌나? 그러니까 정해지면 얘기해 주세요. 안 정해진 뭐 얘기 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해졌는데 난 모르겠다 이런 건 좀 곤란하고. 이게 뭐예요? 아 근데 우리 그것도 꼭 대조공이 하루 진짜 10월 1일 날. 그래? 그래서 시험이 시험 일일 날 대체 공휴일이야? 그 생기면 화수목금 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 달력 보니까 쉬웠네.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선생님 그날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TMI. 와 진짜 TMI 개놈 새끼 놀러 와.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준호야. TMI 나온 거 보냈어. 고마워. 축하해요. 뭐? 빨리 풀어 이 자식아. 깜짝 선물 드려야지. 그래? 그래. 기대해 볼게. 아 그러면. 둘 다 2차 함수와 3차 함수고 123번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었는데 역시 어떤 인수를 갖는지를 다 찾을 수 있죠. F00 G10 뭐라? 왜 G10? 뭐라? 뭘 말하는 거야?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게 120원 아까도 풀었는데. 뭔 소리요? 자, 이렇게 두 개 0이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G1이 0이기 때문에 F1도 0이 돼야 되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1로 보냈을 때 F1분에 다시 G1 들어가면 0이죠. 근데 분모가 얘가 다시 또 0이 되니까 다시 또 G0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0이 되는 값들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극한값 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분의 f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분자는 0으로 가지 않는다는 즉 g 마이너스 1이 0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든 실근이 다 구해졌죠. f2 더하기 g2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x에 x 빼기 1이고 얘는 x 빼기 1, x 플러스 1까지 더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2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8이 나온다. 굉장히 쉽다. 다음에 12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구해달래. 일단은 이 함수는 어떤 종류 함수일까? 무슨 함수게? 절대값 x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t값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근데 요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t로 묶으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1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1을 그려준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원래 루트에 t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제 정의가 되는 구간 자체가 안에 있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 입장에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근데 대칭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고 요 t라는 값이 0으로 다가가고 있죠. 반지름 2짜리네, 미안. 반지름 2짜리. 그럼 얘는 2짜리면 요 정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될 테니 이 교점의 좌표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AB는 2알파죠, 2알파. 그래서 요 길이는 2알파이고 우리는 2알파에서 4를 빼고 t로 나눠서 극한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파를 대입해서 서로 같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알파제곱 아니지? x제곱 y제곱은 4랑 누구와의 교점인 거냐면 루트 TX 너가 tx 100일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실은 위아래가 뿔마일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x좌표의 교점이 알파라는 점에서는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나? tx 100일은 4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쪽으로 넘길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t를 0으로 보내볼까? x 값은 어디로 갈까요? 사실은 x라는 거는 너의 교점의 x좌표인 알파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식이 요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좌표가 알파인 거니까 x자리 알파를 넣어줬고 이 상태에서 t를 먼저 0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면 알파 제곱은 4가 나오지, 그지? 알파 제곱이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알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알파를 0보다 큰 쪽으로 잡았으니까 알파의 극한은 2가 나옵니다. 언제? t가 0으로 갈 때.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t분의 2로 묶으면 알파 빼기 2 요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 어떻게 주면 되겠어? t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얘는 그러면 알파 빼기 2와 알파 더하기 2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어? 자, 이제 t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럼 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고요. 곱하기 얘는 어디로 가냐면 4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된다.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겠네요. 맞나? 근데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맞냐? 맞겠지 뭐. t분의니까. 아, 그렇지. 마이너스가 맞네요. 왜냐면 왜 맞냐면 알파는 항상 2보다 작은 거 보이니? 즉 얘는 항상 음수예요. 얘는 양수야. 너분에 넣으면 저걸로 가죠. t0 플러스로 가니까. 즉 최종적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굳이 정리하지 않고 양변을 t로 나눠서 바로 극한 보내버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0 뭐 할까? 8번 5번 하겠습니다. 자, 양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 126번이라고 했으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뻔했지만 어림도 없죠. 자, 양의 실수 t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t짜리인 원이 이 무리함수와 만난 점이 p. 그때 p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의 x 절편이 fn. 그때 요 t가 0 플러스로 다가갈 때 너의 x 절편의 극한값을 an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원이 있고요. 무리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중심이 반지름의 길이가 t고 그리고 얘는 루트 2nx 그리고 접선 접선이니까 연결 수직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랬을 때 요 x 절편이 f
fn인 거죠. 여기가 fn이에요. 그럼 fn과 나머지 요소 간의 관계식을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너랑 수직이다 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원의 특히 xy축 위에 중심이 있는 경우에는 접선이 등장하면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닮음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너분의 너의 선분의 길이 b가 나온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요거를 이제 뭔가 미지수로 놔야겠죠. 선생님이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너는 알파 콤마 루트 2n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너분의 너니까 루트 알파분의 루트 2n이 되겠죠.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 요거 알파분의 너 한 거야. 그럼 너랑 수직인 이쪽 직선의 기울기 얘는 근데 굳이 이걸로 가지 말자. 그냥 선분 길이 b로 가자. 선분 길이 b로. 자, 여기가 t거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게? 선분 b가 잘 봐. 1m 루트 1 더하기 m제곱 맞아? 그럼 1m 루트 1 더하기 m제곱 맞아? 즉 너는 t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m제곱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헷갈려? 수렴을 내려야지만 선분비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닮음이죠, 닮음. 자, 근데 t를 0으로 보냈네. 그리고 극한을 구하고 싶네. 그러면 관계식 한 개를 더 쓰셔야 됩니다. 뭘 쓰셔야 되냐면 요와 같은 점이 원 위의 점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즉 알파 제곱 더하기 2n 알파가 t의 제곱이라는 거를 쓰셔야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t가 이제 0보다 어차피 크죠. 그래서 t를 안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내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즉 너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루트에 t제곱에 더하기 알파분의 t제곱에 곱하기 2n 아니겠니? 이것이 0이 아닌 수렴값을 갖는다면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질 것 같은데, 즉 여러분은 알파분의 t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알파를 좀 나눠줍시다. 알파를 나눠주시면 알파 더하기 2n는 알파분의 t의 제곱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t를 0으로 보내줍시다. t를 0으로 보내시면 알파는 자연스럽게 0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 보이셔야 돼요. 왜? t가 0으로 간다는 건 반지름이 점점점 여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보시다시피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것은 교점의 좌표가 점점점 원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즉 알파의 극한은 누가 봐도 0이고, 이것을 t를 0으로 보낸 극한값은 정확히 2n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를 여기다가 대입해 줍니다. 즉 너의 극한값은 2n이 나오네요. 됐어?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알파를 t에 대해서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죠. 선생님이 문제가 조금 복잡할수록 그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집어넣으면서 요런 걸 구하면 되겠네. 알파와 t의 관계에서는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그럼 요 관계식에서 무슨 짓을 할까? 양변 알파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요건 수렴하지만 얘도 역시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넘겨서 알파 근해 공식 조져서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셔도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근데 풀이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여러분이 내신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26번은 우리 한번 봤던 적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27번 한번 해볼까요? 충성. 27번 해보세요. 사실 우리 129번도 한 적 있는데 기억은 나지만 풀 수는 있을까? 맞다. 어차피 할것 같아.
뭐야 시간 뭐야? 왜? 음. 그 원래 그 여자애들이 그 약간 폭력적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경우들 있잖아. 대충 그런 경우도 있거든. 데이트 폭력. 그래서 평소에 막 때리고 막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서 조금만 잘해주면 되게 막 그게 더 조금만 잘해줘도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은 이렇게 패나 11시 반까지 패나야 이제 10시에 끝나면 와 진짜 야 진짜 일찍 간다 약간. 원래 이게 정상이긴 한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너가 그러면 위협감 안 느껴져. 여자친구나 사귀고 오세요 먼저. 그런 거 없어서 못올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러면. 반박하겠다. 자 127번 풀 거고 그 다음 128번까지는 풀 건데 128번을 풀어서 맞춘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풀고 저부터 그럼 시간 좀 한 명은 풀 수 있어. 한 명이 과연 풀 수 있을까? 우수형 화이팅. 쌤이 풀다고 한 게 이거였나? 129번 푼 적이 있어요. 129번이 뭐였냐면 0보다 작은데 0보다 큰 데를 H1T, H2T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둘을 합치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알려드린 바가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준 적이. 근데 그래도 문제 자체 유형은 어려운 유형이니까. 힘이 없네요. 왜냐면 여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차피 많거든. 지금 127번 푸는 거죠? 물론 저 새끼는 128번 풀고 있지만 어차피 못 풀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가 푸는 것보다 저 뒤에 서 있는 현수가 몰래 QR코드 찍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 백도. 자, 127번 풀어줄게요. 봅시다. 너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0, 1 사이죠? 만나는 점이 Q. 근데 OPQ의 넓이가 ST.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돼서 T는 지금 1로 다가가는 거죠? 이쪽으로 갈까? 그러면 이렇게 접선 이렇게 OPQ네 OPQ. 그리고 뭐가 이상하지 않나? 아 Y축과 만나는 이쪽이죠? 죄송 이쪽 슝 여기가 Q예요. 여기가 P고 여기가 O죠. 자 루트 1-t를 이제 곱하고 싶은데 지금 요점의 좌표가 t, 루트 1 빼기 t의 제곱이고 보니까 역시 너도 닮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닮음을 쓸 수 있고 요 선분의 길이는 현재 1이니까 요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 b만 알면 근데 그 길이의 b는 쇠발 내렸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럼 이제 너분의 너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t분의 루트 1 빼기 t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다시 봐. 1대 m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죠. 그럼 요 삼각형 기준에서는 1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쪽이고요. 1대 m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입니다. 너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m분의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요 길이인 1에다 곱한 거니까 정확히 요만큼이 나와요. 가로 길이는 t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st는 2분의 1 가로 길이 t 곱하기 쟤를 써주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그냥 다 쓰셔도 되고 뭐 이거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쓸게요.
t분의 루트 1 더하기 t의 제곱 분의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니까 제곱하면 t제곱분의 1 빼기 t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st에다가 뭘 곱하고 싶냐면 루트 1 빼기 t를 곱하고 싶죠. 그리고 t를 1 마이너스로 보냅니다. 자, 계산만 남았죠. 이제 계산만. 요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계산이 잘 될 거야. 왜 잘 될 거냐면,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요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요거 1로 가지. 얘도 1로 가죠. 얘는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0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1 들어가면 1로 가죠. 즉 어느 부분만 보면 되냐면, 아, 너가 약분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0으로 안 가죠. 얘는 어디로 가? 이제 2로 가죠. 루트 2로. 요게 루트 2로 갑니다. 그럼 뭐가 나? 얘는 1이고 루트 2분의 1이고, 그럼 2 루트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렇게 다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풀어보세요. 128번 약간의 식변형이 필요합니다. 상황 자체는 심플하죠. 선분의 길이가 루트 2인 걸 만족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종류의 문제 중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림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애초에 요거 두 점이 딱 선분의 길이가 2루트 2죠. 그러니까 루트 2죠. 근데 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죠. 이런 데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루트 2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얘랑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t가 점점점 0으로 다가가면 얘랑 딱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점의 위치가 모호하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t와 s에 대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 변화해가지고 구하면 되죠? 너는 t, t의 제곱이고 너는 s, s의 제곱입니다. 즉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서로 뺀 거 s 빼기 t분의 s제곱 빼기 t제곱이라서 기울기 자체가 t 플러스 s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t를 보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t를 기준으로 식을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t와 s의 관계는 뭐냐면 제곱의 합이 즉 t 빼기 s의 제곱이랑 t제곱 빼기 s제곱의 제곱이 2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너와 y는 x에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걸 이제 너를 x는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x, y가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다 그냥 x를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넘겨서 식을 정리를 조금만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t제곱이라서 없어지죠. 마이너스 ts가 나오고 넘어가면 st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t 플러스 s 마이너스 1분의 s t가 바로 뭐냐면 x가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있어. 여기까지 나왔어.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구조와 요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리미트 t를 0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얘는 t와 s를 서로 곱한 형태죠. 얘는 t와 s를 서로 더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 t 혹은 s를 하나로 이제 s를 t로 바꾸든 t를 s로 바꾸든 이제 보통 s를 t로 바꾸겠죠. s를 t로 바꾸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2차, 뭐 4차, 여기도 2차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연산이 복잡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ST의 곱의 형태이고 얘는 합의 형태이니 이 곱과 합의 관계식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 사실은 여기서 곱과 합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편의상 곱을 뭐 라지 x라고 a라고 할까요? 너를 b라고 합시다. 이거를 a, b의 관계식으로 바꿔줄게요. 참고로 t가 0으로 다가가면 곱은 0으로 가고요. 합은 1로 다가갑니다. 왜냐면 t가 0으로 오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s는 1로 오죠. 이렇게. 그지? 1,1로 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변형을 해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2a예요. 맞아요? 얘는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맞아? 얘는 뭐가 나와? 얘는 뭐가 나오겠어? b제곱 마이너스 2a 똑같이 나오고 그 대신 곱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요게 는 2예요. 는 2. 는 2. 근데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는 b-1분의 a의 극한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묶이지 않나요? b제곱 빼기 2a b제곱 플러스 는 빼기 2 는 2 이렇게 되겠네. 괜히 묶었네. a로 바꿀 걸.
요거를 넘깁시다.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길게요. 넘기고 넘기면 B4승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는 뭐가 나오냐면 B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A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넘겨도 되나요, 이제? 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요거를 B 빼기 2로, B 빼기 1로 나누고 싶죠.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B가 1로 다가갔을 때 어떤 극한을 갖죠.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0이 되죠, 0. 인수분해가 되겠지. 조립제법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내신을 요 정도 했으면 조립제법을 하지 않고 미분계수를 쓰는 게 맞죠.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에 요거 구하는 건데 A가 0으로 가면 B는 아까 1로 간다고 그랬어. 얘는 그럼 4로 가죠, 4. 4분의. 자, 요만큼이 뭘 뜻하냐면 이와 같은 4차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즉 미분에서 4 더하기 2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어요. 2분의 3이요? 그래요? 그래 답에 4분의 3. 그런가? 2분의 1뭐 팔아먹었는데 그러면? 어려야. 2분의 1 어디 갔지? 이 제곱 플러스 1이랑 곱셈이야. 어디? 맨 마지막 식에서. 나 이거 2 왜 있지 그러면? 이건 뭐냐? 2. 그 걔가 맞아, 들어가야지. 이 들어가죠. 걔가 들어가야지 이제 네. 답이 나오는 거야. 오른쪽 2였으니까. 맞아. 그럼 4분의 3이 나오는 게 맞나? 아닌데? 맞잖아. 얘가 2, 8분의 3, 8분의 6. 아니야. 애초에 그렇게가 2야. 얘가 2잖아. 잠시만. 뭘까? 이거 답지가 없어가지고. 근데 음. B의 미분계수라고 하면 1에서 미분계수 4 더하기 2. 되는데? B 빼기 1. B 빼기 1. 뭐가 약간 꼬였는데? 잠시만 볼게요. 넘어가고 B4성 플러스 B제곱 빼기 2. 그러니까 답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내가 쓴 거거든. 이대로만 하면 2분의 3 무조건 맞아요. 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뭐 사실 이게 답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되게 특이하다는 거야. 이렇게 구조에서 우리가 곱과 합을 치환을 해서 여기서 또 곱과 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곱과 합으로 풀어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는 S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식으로 이제 상당히 변형을 많이 거쳤죠. 그래서 거의 애들이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정도.